위험물 중 물과 접촉 시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은 Na2O2. 위험물 중 물과 접촉 시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은 Na2O2, 과산화나트륨이죠. 과산화나트륨은 보통 광색의 분말 또는 과립쌍이고요. 순수한 것은 백색입니다. 흡수성이 강하고 조해성이고요. 상온에서 물에 의해 분해되어 수산화나트륨과 산소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접촉 시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은 과산화나트륨이고요. 과학식으로는 Na2O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산화나트륨은 대표적인 염기성이고요. 다른 물질을 잘 부식시키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단백질도 가수분해하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은 좋지 않고요.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서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단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해성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서 수증기를 흡수해 스스로 녹는 성질을 말합니다. 가수 분해라는 것은 물 분자가 작용하여 일어나는 분해 반응, 금속염이 물과 반응하여 산성 또는 알칼리성 물질이 되는 반응이나 사람의 소화기관 내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 등이 대표적인 가수 분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6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이 아닌 것은 모두 유기화합물이다. 제6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이 아닌 것은 모두 유기화합물이다가 아닙니다. 그럼 제6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화성 액체며 불연성 물질이고 대부분 비중이 1보다 큽니다. 모두 산소를 함유하고 있고 유기화합물과 혼합하면 산화를 시킨다고 하네요. 다음 중 pH 9 정도의 물을 보호액으로 하여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물질은 황린. 추가적으로 이황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pH 9 정도의 물을 보호액으로 하여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물질은 황린. 추가적으로 이황화탄소도 물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물의 유별 분류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벤젠은 제4류 인화성 액체가 되는 거죠.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트리에틸알루미늄. 자연 발화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트리에틸알루미늄. 위험물의 저장 방법으로 틀린 것은 산화프로필렌. 구리 용기에 넣고 불연성 가스를 봉입하여 저장. 삑 틀렸죠. 위험물의 저장 방법으로 틀린 것은 산화프로필렌. 구리 용기에 넣고 불연성 가스를 봉입하여 저장은 틀렸습니다. 다른 부분 볼까요? 금속 나트륨은 석유류, 등유 같은 것에 속에 넣어 보장을 하고요. 이황화탄소는 물속 수조 물탱크에 저장을 하고요. 알킬 알루미늄은 벤젠액에 희석하여 저장을 하면 됩니다.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디메틸포름아미드 또는 아세톤에 용해가 됩니다. 제3류 위험물로서 자연 발화성만 있고 금수성이 없기 때문에 물속에 보관하는 물질은 황린은 자연 발화성만 있고 금수성이 없기 때문에 물속에 보관합니다. 제4류 위험물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은 물 분무 소화 설비. 제4류 위험물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은 물 분무 소화 설비입니다. 제4류
위험물의 화재 시 사용되는 주된 소화 방법은 포를 사용하여 질식 소화를 합니다. 제4류 위험물의 화재 시 사용되는 주된 소화 방법은 포를 사용하여 질식 소화한다.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유기금속 화합물인 4에틸납은 물로 소화할 수 없다. 삑. 물로 소화 가능하고요.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기금속 화합물인 4에틸납은 물로 소화할 수 없다. 물로 소화가 가능합니다.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광리는 자연 발화를 막기 위해 통상 물속에 저장을 하고요. 칼륨, 나트륨은 등유 속에 보관을 하고, 유황은 자연 발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습니다. 알킬 알루미늄 화재에 적합한 소화 약재는 팽창질석. 알킬 알루미늄 화재에 적합한 소화 약재는 팽창질석. 추가적으로 마른 모래 또는 팽창 진주함 가능합니다. 위험물의 적재 시 혼재 기준 중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로 짝지어진 것은, 또는 위험물의 적재 시 혼재 기준으로 다음 중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로 짝지어진 것은, 철분과 유기 과산화물은 혼재 가능합니다. 즉 제2류와 제5류는 혼재 가능합니다. 위험물 혼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쉽게 외울 수가 있는데요. 즉 남자 3명, 여자 3명이 원탑 테이블에서 미팅을 가지게 됩니다.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이 앉고요. 그 다음에 여자 4번, 여자 5번, 여자 6번이 이렇게 앉아서 미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3대3 미팅이기 때문에 짝을 져야 되겠죠. 아무래도 가까이 붙어있던 남자 1번과 여자 6번은 테이블 밑으로 살포시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짝이 되고요. 3번과 4번도 붙어있기 때문에 살짝 손을 잡습니다. 2번 남자가 딱 보니 1번과 6번, 3번과 4번이 짝이 될 것 같은 눈치를 채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5번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살포시 손을 잡고 있던 4번이 다다익선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2번도 같이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혼재 기준 끝났습니다. 위험물 제1류와 6번은 같이 혼재 가능하고요. 위험물 2번과 5류는 혼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 혼재 가능하고요. 2번과 4번 혼재 가능하고요. 3번과 4번 이렇게 혼재가 가능합니다. 옥외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면적 기준은 8만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옥외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면적 기준은 8만 제곱미터 이하. 방유제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는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해서 내용물이 흘러나와 재해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둑을 설치하는 것. 옥외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 기준은 높이는 0.5에서 3m 이하로 해야 하며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용량은 1기일 경우에는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2기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용량의 110% 이상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탱크의 개수는 기본 10기 이하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20만 리터 이하
또는 인하점이 70에서 220도씨 미만일 경우에는 20기까지 가능합니다. 제4류 위험물인 알코올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부틸 알코올. 제4류 위험물인 알코올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부틸 알코올. 제4류 위험물인 알코올류에 속하는 것은 에틸 알코올, 메틸 알코올, 프로필 알코올이 있습니다. 알코올류의 필수 조건으로는 1기압 20도에서 액체이며 1분자 내의 탄소 원자가 5개 이하이고 포화 1가 알코올일 것, 포화 1가 하이드록사이드 분자가 1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수용액의 농도는 60 볼륨 % 이상이어야 합니다.